에녹의 달력 보는 방법.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달력 소개하는 영상 1시간이 넘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에녹의 달력 관련해 가지고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창세기 8장 3절에서 4절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한 달이 30일이어야 여기서 말하는 지금 둘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딱 정확히 5개월이죠. 17일에서 17일까지. 여기서 15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성경을 보는데 태음태양력은 29일, 30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30일이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이게 3개월도 아니고 5개월이라는 기간을 150일로 만족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혹시 달의 주기가 변한 걸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에녹서를 보시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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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29일 이런 식으로 달이 반복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에녹의 시대도 29.5일이란 뜻이죠. 똑같아요, 지금이랑. 달의 주기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에녹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녹의 달력이 더 정확한 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일, 30일, 31일인데 31일에 1일은 체크를 하지 말라고 에녹서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카운트를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헷갈린다고 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달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달 있잖아요. 문. 하늘에 떠있는 달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춘분점이 끝나고 다음 날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라 하면 그레고리력으로는 3월이죠. 춘분점은 매년 3월 19일에서 3월 21일 사이에 발생을 하거든요. 보통 3월 20일 또는 21일 그때쯤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일에서 21일 사이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1월 1일은 네 번째 날이고 이 달력은 초생달이 아니라 태양의 춘분점을 기준으로 춘분점이 끝나고 윷날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춘분점을 이틀을 세고 1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월 달엔 춘분점 다음으로 1월 1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12월 달력을 보여드리면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게 364일의 완성이거든요. 셋째 날에 31일이 떨어지고 넷째 날에 춘분 또는 이제 윷날이 있을 때는 다섯째 날까지 춘분이 이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이 시작인데 여기서 보시면 1월 1일은 항상 넷째 날로 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섯째 날 또는 여섯째 날이 1월 1일이 되는 게 아니라 달력이 초기화됩니다. 매년. 그래서 춘분점이 전날에 있었다고 치면 여기서 이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 무조건 1월 1일은 넷째 날로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레고리력과 요일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 유튜버들을 보면 넷째 날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여기 넷째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이 수요일로 고정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춘분점으로 카운트하지 않는 그 하루나 이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 틀어져요. 춘분점이 없으면 366일, 365일의 해 주기를 맞춰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완전 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매달 1일은 세 달일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매달 첫 번째 날 있잖아요. 1월 첫 번째 날, 2월 첫 번째 날, 3월 첫 번째 날, 4월 첫 번째 날, 5월 첫 번째 날, 6월 첫 번째 날. 신기하게 안식일과 겹치지 않네요. 저도 이거는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봤는데 첫 번째 날은 항상 안식일과 겹치지 않습니다. 이거 매우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과 월삭이 겹치지가 않네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도.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가 1월 1일이 월삭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곱 번째 날 해가지고 8일, 15일, 22일, 29일 이렇게 안식일을 했지만 지금 달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년 안에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일곱 번째 날까지 픽스가 되잖아요. 그럼 일곱 번째 날이 무조건 안식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고 안식일 날짜가 계속 달라지죠. 이게 3개월 달력의 모양이 1년에 4번 반복돼 가지고 12개월 달력이 완성이 되거든요. 매우 단순한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달 1일은 월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문은 아니라 그랬죠. 달은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하늘에 떠있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월삭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세 달일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네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주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이다. 세 달일을 기준으로 지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달일은 원래는 뉴문데이라고 해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거, 초생달을 관측하는 걸로부터 한 달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태음태양력에서는요. 하지만 이제는 세 달일이긴 하지만 다른 표현을 써야 합니다. 뉴 먼스데이로 번역을 해야 돼요. 뉴 문이 아니라 뉴 먼스입니다. 세 달일은 한 달이 시작되는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한 달의 리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머리, 그게 바로 로시코데시 해가지고 세 달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매년 초기화되면서 네 번째 날로 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달력의 모양은 매년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12월 달력을 보면 춘분점이 넷째 날에 오거나 또 다섯째 날까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4년에 한 번씩. 그렇지만 달력이 이제 초기화되는 겁니다. 매년.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레고리력은 이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끝났으면 다음 1월 1일은 목요일이 되잖아요. 하지만 에녹의 달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춘분점이 큰 징조이기 때문에 그 징조를 기점으로 징조가 끝나는 날 1월 1일로 삼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항상 창조를 기념해서 넷째 날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달력도 단순해가지고 사람들이 지키기도 더 쉽고 몇 번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아요. 지금 그레고리력으로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력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게끔 틀어지죠. 그리고 지금 달로 지키는 안식일도 허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다 이 달력은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일은 항상 넷째 날, 네 번째 날로 픽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날 4일, 11일, 18일, 25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고요.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 해가지고 21일 날 무교절이 끝나고
또 1월 26일이 초실절입니다. 1월 16일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절기가 끝나고 첫 번째 안식 후 첫날로 지킨 것 같아요. 이 무교절과 초실절이 겹쳤었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16일이 무교절이면서도 초실절이었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았었어요. 쿰란에서는.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대 2000년 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26일을 초실절로 지켰었습니다. 그리고 2월달 달력 특별한 명절은 없지만 여섯째 날이 2월 1일 세 달일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곱째 날 2일, 9일, 16일, 23일, 30일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3월은 3월 1일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날인 7일, 14, 20일, 28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15일 날 오순절이 있어요. 3월 15일 오순절은 희년설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은 세 번째 달이니까 31일이 있어요. 3월, 6월, 9월, 12월은 항상 31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카운트하는 날은 아니에요. 근데 편의상 31일이 필요합니다. 에녹서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1일이 3개월마다 반복된다고. 에녹서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4월 달력은 1월 달력이랑 모양이 똑같죠. 지금 1월 달력, 4월 달력.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니까. 3월 보면 여기 셋째 날에 끝나니까 이 넷째 날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력이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 증거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쿰란에 달력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켰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6월 달력, 예를 들어서 3월 달력, 이런 달력들 흔적들이 있어요. 이 날짜가 일치해요. 안식일을 지켰던 날짜가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달력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달에 31일을 셋째 날로 정해서 카운트해서 달력을 지키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4월은 1월과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5월은 2월과 똑같습니다. 6월은 3월과 똑같고요.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6월은 이제 3월이랑 똑같고 7월은 또 1월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1월 모양의 달력이고 7월 모양의 달력이에요. 장막절이나 무교절이나 다 넷째 날 시작하고 모양이 똑같죠. 그리고 대속제일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 7월 1일 세 달일은 나팔절로 지키죠. 장막절은 그리고 무교절과 다르게 8일을 지키기 때문에 22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7월 15일, 7월 22일은 안식일처럼 쉬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큰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큰 날이라고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반복돼요. 그럼 12월 31일은 셋째 날로 끝나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이제 춘분점인데 이때부터는 넷째 날, 다섯째 날로 카운트하지 않고 춘분점은 달력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평소 때는 하루 춘분점이 나오고 365일.24일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태양의 주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춘분점이 이틀이 올 수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그리고 100년에 한 번은 이 춘분점이 이틀이 안 와요. 원래 와야 되는 시기에. 왜냐하면 이렇게 지키면 11분씩 태양의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측이 중요합니다. 춘분점의 관측은 매번 일어나야 되고 100년쯤 됐을 때는 춘분점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틀 윤날이 들어가지 않는 날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력이 틀리고 싶어도 틀리기가 매우 힘들고 혹시나 틀렸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하루 정도 틀어져서 지켜야 되거든요.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버지께서 이놈들이 나의 달력을 지키고 나의 절기를 지키는 게 싫으면 사람들의 눈을 좀 어둡게 해서 틀리게 지키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춘분점을 기준으로 계속 본다면 다시 내년에는 맞춰지게 되고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채우게 되면
91일이 4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30일, 31일, 31일. 네, 그게 4번 반복되기 때문에 364일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춘분점을 통해서 365일, 366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레고리력의 유일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셋째 날에 이제 12월 31일이 완성이 되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춘분점은 그냥 아무 카운트도 안 하는 그냥 기준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달력이 초기화돼서 1월 1일은 이렇게 넷째 날로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의 유일과는 다르게 됩니다. 근데 해외 유튜버들 이 에녹의 달력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대다수가 그레고리력의 유일에 픽스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을 그 4번째 날로 그냥 쫙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7번째 날을 토요일로 그냥 쫙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런 달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약간 버전이 틀린데 그냥 토요일을 지키는 달력. 근데 저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일 개념 자체가 중간에 생긴 거지 뭐 창조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달력이 매년 정해지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1년 동안은 그 7일 사이클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으로 몇 요일이 안식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는 춘분점이 3월이라고 말씀드렸죠. 3월 20일경. 내년 3월 20일까지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3월 19일이 정확하게 12월 31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토요일이 7번째 날이라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매년 변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근데 여기 오면 31일이 이제 3번째 날이고 1월 화가 되겠네. 화요일이네요. 근데 춘분점이 뭐 수요일에 오겠죠. 내년은 윤년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오게 되고 그러면은 목요일 날이 넷째 날이 될 거거든요. 넷째 날. 목요일 날이 여기가 넷째 날. 1월 달력으로 봤을 때 넷째 날이 목요일이 될 거예요. 목, 금, 토, 일. 그러면 7번째 날은 아마 내년에는 2024년에는 일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또는 이틀씩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보통은 하루 밀리죠. 윤날이 있을 때는 이틀이 밀리겠죠. 그러면 2025년에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안식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윤날이 있을 때는 이게 2번 밀리면 월요일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매번 계산을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7일 사이클은 뭐 1년간 변하지 않는다. 달을 보고 지키는 안식일은 7일 사이클이 월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끊기잖아요. 초생달을 달을 보고 지키는 안식일은 7일 사이클이 매달 월삭을 기준으로 7번째 날을 지키기 때문에 8일, 15일, 22일, 29일 이게 요일이 계속 깨지죠. 7일 사이클이 계속 깨질 수밖에 없죠. 월삭 전에는 30일이 있으니까 안식일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다시 월삭 이렇게 되면서 7일 사이클이 깨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달력에서는 7일 사이클이 깨지지 않죠. 성경 달력에서는. 그래서 저는 더 이게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초실절과 오순절의 관계에서 저는 에녹의 달력이 그 7일 사이클 관련해 가지고 더 지지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딱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제가 막 생각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스쳤거든요. 머릿속에. 초실절과 오순절의 관계를 생각하면 7일 사이클이 이어지는 게 더 성경적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오순절을 체크하는 기준을 보면 초실절을 포함해서 다음날로 시작해서 카운트를 49일을 하거든요. 그럼 초실절 포함하면 50일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안식일을 채우고 초실절을 더해서 50일을 하라고 해요. 근데 태음태양력으로는 7안식일을 채우면 아까 말했잖아요. 7일 사이클이 깨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50일이 나오지 않아요. 77에 49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평소에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태음태양력 지키는 사람들은 오순절을 다르게 지켜요. 50일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7안식일이 지나고 그때로부터 50일을 카운트해요.
태음 태양력 지키는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왜냐면 7안식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산하는 7안식일 후에 50일을 카운트하는 그 방법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달력을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성경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 보면 이제 초실절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쿰난 사람들은, 에스에네파 사람들은 1월 26일 이때가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때를 포함해서, 초실절을 포함해서 이제 50일을 채우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5. 그 다음에 5일을 셌으니까 여기는 30일이죠. 30일까지 있으니까 35일. 그 다음에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3월 15일 날이 희년서에는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 3월 15일이 7안식일이 정확하게 채워져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1번, 2번, 3번, 4번, 5, 6, 3월 7일, 3월 14일, 7, 그리고 바로 오순절이에요. 7안식일을 채우라고 했죠. 채우고 초실절까지 딱 포함하면 3월 15일이 정확하게 7안식일 다음날 오순절 3월 15일, 무교절이 1월 15일이듯이 장막절이 7월 15일이듯이 3월 15일에 오순절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7안식일을 완벽하게 채워요. 왜냐하면 첫째 날 시작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1월 첫째 날 초실절을 시작해서 7번의 정확한 주기가 이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7이래가 완전히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딱 하루 더 지나니까 50일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클리어해요. 근데 이거는 에녹의 달력에서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태음 태양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카운트를 같이 해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1월 16일이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태음 태양력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태음 태양력 달력이잖아요. 월삭이 1월 1일이고, 그러면 16일부터 카운트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거 카운트하면 15일이거든요. 15.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30일일 때도 있고 29일일 때도 있어요. 달력이. 그러니까 15일 아니면은 14일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방금 15일이라고 쳤을 때 15,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29일이겠죠. 15 더하기 29는 44, 그러면 45, 46, 47, 48, 49, 50.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번째 날 6일을 3월 6일이죠. 이날을 오순절로 지켜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월 15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3일이 지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오순절은 율법을 받는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3월 6일로 오는 거는 모순적인 거죠. 이때는 시내 광야까지 행군을 하고 있을 때예요. 가장 큰 문제는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22일, 29일 안식 2번, 그 다음에 또 이제 둘째 달이라고 했을 때 8일, 15일, 22일, 29일 6번,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로 봤을 때 안식일이 8일이죠. 8일까지 와야 7안식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3월 8일 이 날짜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월 6일이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7안식일을 채우기도 전에 오순절이 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음 태양력과 그레고리력을 짬뽕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레고리력을 짬뽕해서 써야 토요일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7번의 안식일을 채우는 거예요. 왜냐면 7주가 지나가니까. 하지만 이제 태음 태양력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달력이 이거기 때문에 3월 8일이 무조건 7번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3월 6일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7안식일을 채우고 50일을 카운트하는 이상한 이론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의 논리에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초실절을 1월 16일부터 50일을 카운트를 하면 태음태양력에서는 29일, 30일이 반복되니까 3월 6일로 떨어지지만 만약 29일이 2번 연속, 그런 날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30일이 2번 연속이면은 3월 5일에서 3월 7일 사이로 될 수도 있겠죠. 그 날짜가, 오순절의 날짜가. 그렇게 되면 3월 8일이 되어야 7번째 안식일을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안식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1월 16일 초실절은. 신기하죠. 그러니까 초실절과 오순절을 정확하게 또 계산을 해보면 에녹의 달력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7번 딱 채우고 바로 다음날이 오순절로 딱 떨어지잖아요. 7안식일을 채워버리고. 그 달력이 매년 똑같아서 변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 에녹서, 그다음에 뭐 희년서, 이 외경들 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 다 충족할 수 있는 달력은 바로 에녹의 달력입니다. 쿰란에 살았던 에스네파 사람들이 이 지켰던 달력이고, 그 지켰던 달력에 대한 기록들이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발굴되고 안식일이 며칠로 지킨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지금 더해지거든요. 에스네파의 활동 시기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야후슈아님의 시대예요. 야후슈아님이 오시기 전에 100년, 200년 전 또는 후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이어지는 게 에스네파의 활동 시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쿰란에 살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달력이 지금껏 숨겨져 있다가 1947년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360일 달력을 지키는 거는 고대 기록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는 360일을 지키고 또 마지막 달은 5일로 지킨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360일, 30일 달력을 지키면서 보정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력 시스템이 뭔가 태음태양력이 정확하지 않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매일같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가끔씩 생각나면 인터넷 찾아보고 웹사이트도 보고 360일 달력, 364일 달력 이런 거를 한글로는 안 나오니까 영어로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자료들이 있어요. 자료들이 있어서 저도 예전부터 봤던 자료들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본 건데 좀 뭔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너무 복잡한 게 있었거든요. 360일 달력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진짜 유튜브를 뒤져봤죠. 옛날에는 유튜브에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유튜브를 뒤져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자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영상들이 많이 생겼어. 옛날에 없던 채널들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2개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첫 번째 채널에서 깨달은 거는 에녹서를 설명하면서 364일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면서 364일이 완성된다고 쓰여져 있는 구절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 날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춘분점이 뭔가 징조구나.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죠. 그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인데 채널명이 닉 반더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enokalender.com이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설명하는 방식이 개인적으로 너무 와닿았어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직접 춘분점을 체크해서 공유하는 것도 있고 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그 반모섬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요한이 유배를 떠났다는 반모섬 거기에 이 사람이 지금 살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공유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의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초실절 날짜부터 해가지고 틀리고 여러 가지가 좀 걸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현재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모든 걸 해석이 가능한 달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공부하던 게 벌써 8년 정도 됐나? 8년이 넘었죠. 안식일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8년이 넘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찾을 수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버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대가 돼버렸는데, 일단은 저는 현재까지는 이분의 설명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 달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달력 보는 법. 이 결국 이 사람이 만든 달력이고, 물론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쿰란의 달력을 참고해서 그걸 복원한 것 뿐이죠. 그러니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람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enocalendar.com에 들어가서 달력 관련 영상들만 또 이렇게 추려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서 이 사람이 다 영어로 설명하거든요. 미국인이라서. 근데 자동 자막으로 이렇게 켜놓고 보면은 얼추 이해가 돼요.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 번 보면 돼요.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는 영상 화면을 보여주니까 정확한 번역이 없어도 화면과 자동으로 번역되는 한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달력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매년 이 사람이 달력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기존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에 안식일과 월사 이런 절기들을 표기해서 보여주는 달력 버전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순수하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적 달력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그레고리력의 날짜를 기입해서 표기한 달력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쭉 2019년부터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엑셀표에 한 줄로 쫙 해가지고 만든 달력도 있고, 한 3가지 버전의 달력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은 다운받아서 연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 자체가 매우 쉬워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1년 지나면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매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레고리력과 같이 보려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달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레고리력을 쓰니까 같이 보려면 그분이 매년 만들어주는 달력을 참고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태양과 별은 모든 해를 정확하게 돌아오게 하여 그 위치는 영원히 하루라도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며 1년을 정확하게 규칙대로 364일로 교대시킨다. 에녹서 74장의 말씀입니다. 태양과 별로 1년을 정확하게 364일로 교대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364일 달력을 지켰을 때 성경의 모든 설명이 명확해지고 오류가 없음을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발견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달력은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아무도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달력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성경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른 버전의 달력이 나온다면 아주 마이너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1월 1일을 체크하는 기준이 달라진다거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달라질 것 같고, 크게 달라지는 버전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달력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2000년 전 독실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달력이라서 그렇습니다. 태양과 별로 1년을 만든다고 지금 써 있잖아요. 이게 스텔라리움 아시죠? 이게 스텔라리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매년
별자리 위치가 똑같죠. 별자리와 그 태양의 위치가 매년 똑같습니다. 약간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는 것 같긴 한데 2000년 정도 지나면 좀 의미 있는 이동이 있다고 하긴 해요. 근데 뭐 2000년 동안 별자리를 체크를 안 해봤으니까 지금 보시듯이 지금 200년 동안 거의 일정하죠. 약간씩 틀어지긴 하지만 지금 200년이 넘었어요. 1700년대까지 가지만 별자리와 태양은 거의 일치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태양과 별은 그 1년을 체크해주는 좋은 그 사인, 징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년서에 정확하게 제가 써있다고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번 영상에. 태양을 기준으로 모든 절기와 안식일이 정해집니다. 희년서를 진짜 인정할 것이냐, 에녹서를 인정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이 생기겠죠. 어떤 분들은 저처럼 에녹서도 믿고 희년서도 믿는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나는 외경은 믿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게 마음이 가거든요. SNF파가 쿰난 지역에 살았었고 그 쿰난 지역에서 발견된 달력, 그리고 그 달력을 증빙하는 에녹서와 희년서도 쿰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 큰 뜻이 있지 않았을까. 이 지역이 1947년에 발견된 것도 뭔가 큰 뜻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달력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이 달력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겠죠. 유튜브에서 한 번씩 언급을 하게 되니까요. 아무튼 새로운 발견이 있어서 흥분되는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달력을 수년 전부터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까 말한 그 유튜버도 이분도 2019년부터 이 달력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 이전에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에녹 달력 보는 방법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에녹의 달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놓으시거나 저한테 연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하고 싶다, 아니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우시아님과 야우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